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주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요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냐고 힘드시다고요. 지금 진도가 78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자격 취소. 이번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할 줄 모르겠어요. 자격 취소 있고, 자격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승계 제도. 할 게 되게 많네요. 오늘 못 끝날 것 같아요. 벌칙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1편이 끝나는 게 1편. 자, 이제 하여간 진도 나가는 걸 봤을 때 그거에 따라서 오늘 수업 끝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세울 수도 있어. 자, 자격, 집에 제일 늦게 가는 기록. 자격 취소 사유하고 정지 사유 두 개 구별해서 암기하죠. 자격 취소 사유는 자취하는 양 부자가 충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격증 양도되어 한 거죠. 빌려준 거. 그 다음에 부정 취득. 자자가 어려워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계약서 써주거나 아니면 이중 소송을 했을 때, 그랬을 때가 여기 자격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걸려서 징역받았을 때, 징역. 이렇게. 반면에 자격 정지 사유가 훨씬 중요한데 보면,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해 줄 것을 날인 안 했다. 그죠? 밑에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격 정지 사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소공에 얻어맞는 거, 소공. 이렇게. 이중 소속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 쓴 거요. 그 다음에 7가지 금지행위 저지른 거. 그 다음에 소공이 확인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했더라. 그러면 자격 정지 사유. 이렇게. 그 다음에 소공도 인장을 등록하고 쓸 의무가 있는데 어기면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는데 소공이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자격 정지. 근데 이건 두 가지 서류만 날인할 의무가 있죠. 하나가 거래계약서, 또 하나가 확인설명서. 두 가지만 날인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 이 자격 정지 사유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기간이 있죠. 그래서 앞에 3개가 기준기간이 6개월짜리. 뒤에 3개가 기준기간이 3개월짜리. 그죠? 저도 조금만 안 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수업하니까 그나마 좀 그런 거지. 조금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안 했으면 아마 많이 잊어먹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교재 중에 122페이지 보시면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행한다. 자격 취소든 정지든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취소나 정지 권한을 갖고 있죠. 줬던 사람. 사무소 수재지 관한 시 도지사는 취소나 정지 권한이 없더라. 달랐을 때요. 2번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지금 자격 취소니까 청문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청문 안 하고요. 3번 자격 취소를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반납해야 되겠다. 그죠? 이 자격 취소다 그러면 자격 취소는 특징이 자격 취소하고 나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자격 취소하려고 했을 때는 막 청문 같은 거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자격 취소를 당했을 때는 자격증을 반납할 그런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보고나 통보는 5일 이내, 반납은 7일 이내 이런 거. 반대 이제 자격 정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보고나 청문 거치는 그런 거 싹 없죠. 그래서
청반이 자격증이 높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격 취소니까 보고 반납 있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할 때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거 5일이 맞죠? 네. 이것도 맞고.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수재기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이게 다른 경우요. 예, 그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이게 옳지 않네요, 5번이.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사무소 수재기관한 시도지사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통보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자격 정지도 여기서 필요한 절차를 다 하고 이렇게 사자 이렇게 통보한다는 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답 5번이고요. 123번. 자격 취소와 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그랬어요. 여기죠. 여기만 취소나 정지 권한이 있는 거죠. 여기 네.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 기본이죠. 2번. 취소 처분은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하고 정지 처분은 소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정지만큼은 이제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맞습니다. 3번. 자격 정지를 받고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네요.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면 자격 취소. 그 얘기고. 그것도 맞죠? 4번. 자격 취소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때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시오. 또는 다른 시도지사한테 5일 내 통보하시오.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보고 통보하는 거죠. 정지가 같이 나오면 안 되겠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번이 왜 틀렸는데요? 자격정지는 요게 없으니까 자격정지를 빼버려야 맞겠죠. 5번.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게 자격정지 사유 중에 보면 여기 이중소송은 1학년 1반. 이게 행정형벌이에요. 이건 없는데 금지행위가 또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으니 이게 행정형벌 사유죠. 두 개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형사처벌이 없는 것들입니다. 요 이중소송하고 뭐요? 금지행위만 행정형벌, 징역벌금이 있다고요. 그렇게. 5번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건 4번. 자, 124번 갑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자격 취소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아닌데, 그죠? 못하죠? 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죠? 벌써 1번이 틀렸네. 그죠? 2번.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 취소하고자 했을 때 청문을 한다.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 거 맞죠? 네. 그 양도 대여는 양도 대여 요거네.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거 맞고 자격 취소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고서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합니다. 요거네요 또 5일 내 하는 거. 취소나 그렇게 하는 거죠. 정지는 아니고. 4번. 자격 취소를 받아서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 반납은 어디에 반납합니까? 7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고 돼. 7일 이내 반납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반납입니까?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반납. 여기서 취소했을 거니까 그런 뜻이죠. 그건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뜻. 곧 나올 거예요. 자격 취소인 데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취소 처분을 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합니다. 맞죠? 네. 바로 나왔죠. 틀린 거 1번. 자, 125번입니다. 옳은 것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인계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반납하죠? 여기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반납이다. 또 나왔죠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부정취득 그러면 부정취득 그러면 자격 취소사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맞는데 뒤에 보니까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게 요게 틀렸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부정취득이다 그랬을 때 부정취득은 징역 벌금이 없습니다요. 자, 그러니까 어려운 게 부정이란 말을 다 부자를 따서 암기를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여기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부정 취득이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망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부정 지정이 전부 다. 근데 부정 등록이다 그랬을 때는 요것은 절등치 사유가 되고, 요때가 3학년 3반입니다. 부정 등록이 무등록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요거하고 혼동하신 거예요. 부정 취득이다 그랬을 때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거 없어요. 징역 벌금이. 부정 지정 같은 경우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지취 사유가 되는데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등록한 거, 요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요때만 3학년 3반으로 처벌받는 게 있으니까 지금 요걸 얘기하죠. 부정 취득이니까 자격 취소 사유고 3학년 3반입니다. 이렇게 쓴 거라고. 틀렸어요? 이게 없다고요, 아예? 예, 어렵습니다. 자, 2번은 그러니까 1학년 1반 자체가 다 틀렸어요. 3번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7일 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는 언제까지요? 5일 이내. 왜 7일로 냈습니까? 이거 때문이죠? 반납은 며칠 이내? 7일 이내. 보고는 5일 이내. 이거 바꿔놓은 거죠?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의사가 달라요. 그때는 누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또 나왔네요. 네.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사람은 둘 중에 누구야? 사자.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의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통보. 사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필요한 절차를 한다고 했으니 여기서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자격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소속 공인회사가 됐다. 그럼 이거죠, 이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회사에 소공이 됐다는 건 이중소속했다는 뜻이죠? 네. 자격 뭐예요, 이제? 취소다. 5번이 맞네요? 그쵸? 네.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제가 혼자 있는 걸로 생각해서 무섭잖아요. 네? 네? 진짜 무섭다고요? 자, 80페이지 보시면 자격정지입니다. 자,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3개월인 것은 물어봤습니다. 기준기간 3개월짜리. 1번에 나와 있는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요게 뭐냐면 요 거자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거짓기재가 있고 이중계약서 작성이 있어요. 여기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요거 1번이 몇 개월짜리요? 6개월짜리입니다. 2번은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을 잘못한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갖다가 잘못했다. 또는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죠. 3개월짜리에 들어갑니다. 정답이 2번이겠네요. 3번 개공이 동시에 다른 개공에 소공이 됐다. 이거 뭐예요? 이중 소속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자격? 뭐예요? 정지 사유 이렇게. 그럼 자격정지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계약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거입니다. 이것도 6개월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금지행위에 들어가죠. 이 금지행위를 따로 또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는데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게 증, 직, 상, 투 이렇게 하고 수협, 판매 이렇게 하고요. 요 증자가 이제 증서입니다. 증서. 양도 금지 증서, 딱지나 통장 같은 거 양도 금지 증서를 갖다가 중개해주거나 매매업을 했을 때 요거.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도 3학년 3반짜리. 투가 뭐죠? 투기 조장. 투기 조장 행위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3학년 3반짜리. 요 수는 이제 초과보수. 복비 많이 받은 거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행위 한 거. 그 다음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지금 나온 게 바로 요거.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1학년 일반에 금지행위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소공이 금지행위 저지르면 자격 정지. 기간은 길면 6개월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6개월인데 3개월짜리가 2번이죠. 2번. 자, 127번 보시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않는 거. 1번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쓴 거니까 자격정지 사유 맞죠? 거자를 따서 암기한 거고.
2번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자격정지 사유 어디를 봐도 없죠? 네. 없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날인 안 했다. 거래계약서에 날인 안 했다. 그랬을 때가 이제 자격정지 사유니까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이거잖아요.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정지사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거짜요. 정지사유 맞고요. 마지막은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소공이 그죠? 이중 소속이니까 자격 정지사유. 정답 2번이죠. 자, 오른쪽에 128페이지 가시면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해당하는 걸 보니까 기억본에 보면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자격 뭐죠? 자격증 대여는 위에 취소. 자격증 양도 대여는 취소죠. 취소. 니은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것도 위에 건데 부정 취득. 자격 취소 사유죠 이것도? 자, 디귿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거. 이중 소속이죠. 이건 자격 정지 사유 밑에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쌍방을 대리했다는 것도 여기 들어가죠. 쌍방이는 금쟁이 중에 들어가죠. 네. 정지 사유니까 디귿하고 리을번이 정답이겠어요. 네.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이제 등록 취소로 갑니다. 등록 취소 사유를 암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갈 때는 이제 시험장에서 보려고 이제 책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갈 때 평상시에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책을 또 많이 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책가방 2개에다가 책을 가득 넣어가지고 시험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나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배낭 메고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크죠. 예. 실제 보지도 못해요. 그냥 책장만 넘기고 있거나 이런 거예요, 한국이.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놈이 있잖아요. 학교 갈 때는 그렇게 가방을 많이 싸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들기에도 이렇게 하면서 들기 무거울 정도까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다 좀 놓고 와라. 너 이거 뭐야 이거. 너 지금 키도 작은데 지금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면 키도 안 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 지금 집에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그게 또 누구 닮아서 그렇게 세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암기할 자로 조금 갖고 가시는 게 정석이에요. 다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책가방 2개 가져가지 마시고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등록 취소 사유 보시면 요게 지금 사유가 쭉 나오는데 자, 절등치 사유하고요. 절등치 사유. 그 다음에 임등치 사유 2개를 갖다가 구별해서 암기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1년도 안 돼서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2등까지 했다. 이렇게. 그걸 옛날에 최근에 얼마 전에 숙명여고인가 어디서 아빠가 뭐 교무부장인데 숙명여고요? 딸이 이제 뭐 했는데 딸이 뭐 성적이 갑자기 올랐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여론이 안 좋아서 학교에서 잘렸잖아요. 근데 쭉 재판하는 걸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생각드는 게, 뭐 저는 몰라요. 생각드는 게, 신문에 난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봐요.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하고 다른 이면이 많이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뉴스를 딱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뉴스에 어떤 그 횟집인가 어디서 일하신 분이 월급인가 퇴직금 받았는데 1,000원짜리로 막 받았다는 게 나왔었어요. 1,000원짜리로
세서 가져가라 이렇게. 그래서 저 그 주인이 아니 줄라면 깔끔하게 그냥 돈을 딱 주든지 계좌이체 하든지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1,000원짜리로 세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야 저 주인이 정말 양심이 없다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그분한테 월급을 230만 원 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썼고, 근데 퇴직금을 갖다가 자기가 얼마 주고 뭐 나중에 주고 뭐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20만 원씩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250을 준 거예요, 지금. 근로계약서는 얼마가 돼 있냐면 230이 돼 있고, 이게 후에 보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 더 줬는데 이 20만 원의 성격이 돼서 이 받으신 그 TV 나온 그분은 자기 정당한 월급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걸 그 주신 그 횟집 주인은 이거 퇴직금으로 준 거지. 근로계약서 봐라 230으로 돼 있는데 내가 왜 20만 원 매달 더 줬냐. 첫 달부터 그렇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퇴직금을 생각해서 이걸 줬는데 다 월급이니까 퇴직금 더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이 났다기보다는 그렇게 노동청 그러니까 그 노동사무실에서 그렇게 뭐라 그러지? 하여간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 지역에.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700만 원을 더 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나야 안 나요? 그럼 이거 자기는 이거 퇴직금으로 준 건데 이거 다 챙기고 또 내놔라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도 제가 본 뉴스에는 어떻게 이게 안 나오고 1,000원짜리로 월급인가 퇴직금 줬다 요거까지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왜 보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게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또 내막을 보면 또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여고 그것도 보면서 그 전에 제 혼자 생각으로는 저것도 저렇게까지만 애인데 법정에서 있잖아요. 젊은 학생이 자기 양심에 반해서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조사받는 과정 중에서도 겁박을 당했을 거고 그런데 그걸 안 굽히잖아요. 이건 단순 오기가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냥 살짝 생각해 봤어요. 그냥. 자, 그럼 이거 암기해 봅니다. 이제 사자는 뭐예요? 사망, 해산, 그죠? 사망, 해산. 그 다음에 절등치요? 부는요? 부정, 등록이다. 절등치. 여기 아까 사망년 3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중자는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준기업무를 보거나 하나 더 있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준기업무를 하게 했다. 이렇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이중소송. 절등치입니다. 지금 개공이 이중소송한 거요. 양자는요? 등록증 빌려준 거. 양도대연. 그 다음에 2번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죠. 삼지명체 절등치. 요건요? 결격사유. 요건요? 2번 등록한 거. 이중 등록. 근데 절등치입니다. 임등치 사유를 봐봐요. 자, 6개월 임시 이사를 겸한 손기정 씨는 6개월 임시 이사를 겸한 손기정 씨는 자, 최근 1년 이내에 손기정 씨가 회사에다가 뭘 투자했죠? 사금, 금덩어리 22냥과 그 다음에 또요? 거금을 투자했다. 큰 돈을 투자했다고요? 누가요? 손기정 씨가. 요거 임등치 사유. 요거 뭐예요? 6개월이 뭐야?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거. 무단으로. 요건요? 천막이나 파라솔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 막 설치한 거. 요건요? 사무실 2개 설치한 거요. 이중사무소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겸자는 겸업 제한 위반 이렇게 돼요. 14조 위반이고 법인 얘기죠. 요 14조 위반. 그때도 임등치. 손은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한 거.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을 개시한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자는 뭘까요?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못 갖추게 되어버린 거. 정자는요?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 위반. 그죠? 원래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공개될 걸 7일 이내에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최근 이거요. 빠졌습니다. 지금. 봐봐요. 오랫동안 안 하니까 잊어먹잖아요. 자,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요게 빠졌죠? 그 다음에 사금 22냥과 그 다음에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3번 이상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또는 과태료 받을 짓을 또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게 사금 22냥은 사업자 단체가 그 지역의 중개업소 사장님 모임에요. 금쟁이를 저질러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2번 이상 받았더라.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2번 이상. 이렇게. 거자가 뭐죠? 이제 다 끝났는데. 거짓기재. 개공이 거짓기재 한 겁니다. 그러면 임등치. 아까 소공이 그랬을 때는 자격정지고. 금자는 뭐죠? 금쟁이. 개공이 그랬을 때는 임등치. 소공이 그랬을 때는 자격정지 했던 거죠. 129번 보시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버려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죠? 기억번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요것은 중자입니다. 요거 중자네요. 절등치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하는 것은 요 거자입니다. 임등치. 그죠? 니은번은 답이 되겠네요. 디귿번은 사망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망에서는 절등치. 답 아니고. 리을번은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은 거. 금쟁이 들어가죠, 요거? 네, 그래서 임등치. 요거 답이고. 미음번도 이제 금쟁이죠. 뭐예요? 투기를 조장한 행위. 그죠? 여기가 증직상투 할 때 요 투자입니다.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해도 투기 조장 행위는 금쟁이다. 3만 3만짜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 리얼 니은번, 리얼번, 미음번. 정답 3번. 자, 130번 가시겠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또 그런 거 물어봤네요. 여기는 이제 사망을 안 물어보고 1번은 뭘 물어봤습니까? 해산. 해산도 절등치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부정이란 말이 안 나왔죠. 부정 등록을 다른 말로 거짓 등록이라고 표현해서 출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등록은 같은 말로 뭐예요? 거짓 등록. 이것도 절등치네요. 3번의 이중 등록은 요겁니다. 요 2번 등록한 거. 요것도 절등치죠? 이중 등록.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개공이 보존된 거예요. 이거 뭐죠? 이중 소속. 개공이 보존된 거니까 절등치. 그렇지만 이제 5번은 요거죠, 요거. 이동이용이야. 중개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요것은 뭐요? 임등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죠. 131번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은 어떤 글자를 딴 겁니까? 1번. 기자에다 딱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주입니다. 임등치죠? 네. 2번은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왔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전속중개계약서 안 쓴 것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그랬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3번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요건 임시니까 임등치 요거고. 4번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것은 6개월 요거니까 요것도 임등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거. 요거네요. 요거 손자. 요것도 임등치. 그죠? 그래서 다 임등치인데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인데 2번만큼은 어떤 사유? 업무정지 사유. 오른쪽에 132번 가시겠습니다.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번 최근 1년 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요거잖아요. 요거요. 삼진아웃죄. 예, 그러니까 요거 하실 때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그 다음에 얻어맞고 저지른 거 다 쳤을 때 최근 1년 이내 3회다 3번 나오면 업무정지라고 하시면 되고 4번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요것은 어떻게 하냐면 임등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3번 이상, 3번 또는 4번 이상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거 이렇게 삼진아웃죄에 걸린 요것만 뭐로 빠져요? 절등치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3번 그러면 업무정지. 4번 이상, 4번, 5번, 6번은 임등치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요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니은번은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다시 업무정지 받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 이렇게 되면 누적 횟수가 몇 번입니까? 4번이요. 4번이니까 임등치, 그죠? 근데 삼진 아웃제는 아니죠, 아직. 예. 니은번은 임등치, 디귿번은 업무정지 2회, 그 다음에 과태료 1번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업 이렇게 되면 누적 횟수는 4번이니까 원래는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임등치가 될 판인데 보니까 삼진 아웃제 여기 걸리죠? 네, 그러면 절등치다. 이렇게. 이 절등치가 되려면 제일 마지막에 업으로 끝나야 됩니다. 업으로 끝나야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은 최근 1년 내 3번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죠? 3번 과태료 받아요. 3번.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요? 4번이니까 요거죠. 임등치. 삼진아웃제는 아니고 임등치. 이렇게 풀이를 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사유 어떤 거예요? 기억하고 디귿번 2개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3번 보십니다. 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은 2018년 9월 12일 사망했다. 사망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절등치. 요거네 요거 사망. 2번은 갑에게 2018년 9월 10일에 4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돼서 확정된 경우. 근데 이게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거죠? 네. 그럼 요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칠판에서?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결격사유가 되게 많죠, 또. 중삼벌, 이렇게.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몇 년 동안 결격자다? 3년 동안. 그럼 결격자가 되면 등록을 어떻게 해?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도 결격사에 빠져서 절등치가 되는 거예요. 3번은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은 거예요.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죠? 결격사유. 얼마 동안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네. 얼마 동안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죠. 여기서는 2년이겠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빠졌습니다. 개공이. 집행유예 받아서 그러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반드시요. 반드시. 반드시죠? 네. 2번, 3번은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빠져서 절등치가 된 겁니다. 두 개 다. 4번은요.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다시 업무정지 1번. 아까 나왔던 거 다시 나온 거예요. 요거죠.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업무정지 다시. 이렇게. 요거 뭐예요, 이거? 임등치죠. 4번이니까 임등치. 이건 아니고, 절등치는 아니고.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5번은 딴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양도대여라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등록증을 양도대여 했다. 이렇게 나와도 절등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것도 절등치가 되겠다. 예? 5번도 절등치입니다. 5번 뭐예요? 옆에다 양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것도 양도대여구나. 5번 옆에다가. 5번 이렇게 나와요. 양도대여라고 대놓고 나오면 쉬운 거예요. 근데 양도대여를 숨기고 5번처럼 나왔을 때 이것도 양도대여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34번 가시겠습니다.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맞아요. 원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광역시장이 업무정지를 때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업무정지 누가 때려요? 등록관청이. 그래서 이거 틀리는 거예요. 앞을 틀리긴 했죠? 2번 업무정지 이 기간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9개월을 한도로 한다. 9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지. 자격정지도 똑같습니다. 자격정지를 아무리 길게 때려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죠? 9개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개공인데 다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요. 이때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는 뭐죠?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예.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3번 틀렸고, 2번도 틀렸고요. 1번도 틀렸지. 그렇죠. 4번 영업정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몇 년 지나면 영업정지를 못 되네요? 3년이죠. 2년 잘 없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2년 나오는 거 어떤 경우야? 2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같은 경우에 결격 사유가 한 5가지 있다고 그랬고, 그때 공무집행 방해죄, 경매 입찰 방해죄,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게 있으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은 결격자더라? 2년. 그때가 2년이죠. 유죄 판결 받으면. 응? 매수신청 대리인?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3년을 고치셔야 되고. 5번. 개요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이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이게 간간히 나와요.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이때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되고, 여기는 4개월이다 그랬는데 꼭 4개월만 때려야 되는 건 아니고 3개월, 5개월 이렇게 때려줄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 정지 사유다 하는 거 맞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을 갖다가 이제 모르겠는데 정답은 5번 찍어야 되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이 확실히 틀린 걸 아시면 5번을 공부 안 하고 암기 안 했다고 해도 5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자, 135번 갑니다. 이제 또 1번.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특수법인이야. 특수법인을 빼고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원래 중개상물은 토, 건, 입, 광, 공이죠. 이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근데 부칙개공도 토, 건, 입, 광, 공 중개할 수 있어. 부칙개공도 광업재단 중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부칙개공도 임목 중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농협을 꼭 알아두세요. 지역농협은 농지만 할 수 있어요. 농지. 그러니까 그 지역농협은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을 다 중개할 수는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네. 그거 빼고는 이제 토건, 입광공 같아요. 이런 뜻이요. 2번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맞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물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개공만 할 수 있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아닌 자가 했기 때문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죠. 아닌 자가 1항 1반. 자, 여기까지 하고 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3번. 보존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4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한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 환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자, 승계가 되는데 1년간 승계됩니다. 폐업 전에 잘못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은 불이익이 있었어요.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영업정지 받은 그 처분의 효과는 1년간 따라다니죠. 폐업 전에 영업정지 받은 그 일은 1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언제부터 1년이야? 폐업일로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 이게 이제 문제가 효처 일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이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 해버려요. 자, 봐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폐업을 했다 그랬는데 폐업하고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재등록하면 같은 개공이에요. 그때는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또는 과태료 처분 이런 거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받은 처분일로부터 처분일로부터 요것은 이때부터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1년 동안. 요 두 번째 과태료 받은 효과는 1년 동안 또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이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효처
1승. 그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1승. 효처 1승. 처분일이지 폐업일 아니죠. 폐업일로부터 1년간 쓴 게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쓴 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폐업 전에 위반행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위에 건 지금 얻어맞은 거고 요 지금 두 번째 것은 뭐야? 저지른 거죠. 근데 얻어맞을까 봐 폐업하고 도망간 거죠. 개공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재등록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그 사람한테는 재등록하면 폐업 전 A 그죠? 요 사람한테 요 위반행위를 들춰내서 원칙적으로는 뭐야? 등록 취소라든지 또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등록 취소를 갖다 했을 때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여서 그때는 원래 3년 동안 결격자가 되지만 중간에 자발적으로 1년 동안 폐업한 게 있었다면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적에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어떻게 하자고요? 빼주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아예 이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1년 정도 장기간 됐을 때는 못 때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일지라도 등록 취소를 못하죠.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막 이런 것일 때는 영업정지를 못 때리게 됩니다. 장기간 폐업을 했을 때는 요건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폐업 전 위반행위를 들춰내서 행정처분을 때릴 수 있다더라. 결격 사유 기간은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너무 장기간 폐업을 했을 때는 아예 때릴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폐, 3, 취. 이건 폐, 1, 업. 그거죠. 여기서 묻는 건 요거죠, 지금. 처분일. 5번. 국장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요건 맞죠? 네. 지정권자 누구요? 국장. 이렇게 되니까. 틀린 건 몇 번, 옳은 건 몇 번입니까? 옳은 거, 틀린 거죠? 틀린 것은 4번. 자, 쉬겠습니다.